안녕하세요. A/B 테스트 및 실험 설계 완전 정보 코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분석에서 가장 많이 오해받는 개념인 통계적 유의성과 p-value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B 테스트 결과를 해석할 때 p-value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핵심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p-value의 진짜 의미와 함께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함정들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총 9가지입니다. 먼저 p-value의 정체와 흔한 오해를 살펴보고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개념을 확실히 잡겠습니다. 그 다음 유의 수준과 신뢰 수준, 1종 오류와 2종 오류, 검정력과 표본 크기의 관계를 이해하겠습니다. 이어서 효과 크기의 중요성, 다중 비교 문제, 신뢰 구간 해석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실전 A/B 테스트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p-value란 무엇일까요? 공식적으로 p-value는 귀무가설이 참이라는 전제하에 현재 관찰한 데이터 또는 그보다 더 극단적인 데이터가 나올 확률입니다. 쉽게 말해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p-value가 작을수록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p-value는 귀무가설이 참일 때의 확률이지 대립가설이 참일 확률이 아닙니다. p-value에 대해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p-value가 0.05 미만이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p-value는 효과의 크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결과가 우연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전환율이 5%에서 5.01%로 올랐을 때 표본이 수백만 명이면 통계적으로 유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즈니스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p-value가 0.051이라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A/B 테스트를 이해하려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귀무가설은 A와 B의 차이가 없다는 기본 전제입니다. 대립가설은 A와 B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항상 귀무가설을 기본 전제로 삼고 데이터가 이를 충분히 반박하는지 검토합니다. 이때 반박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p-value입니다. 이제 실제 코드로 p-value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파이썬의 scipy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proportions gtst 함수에 두 그룹의 전환수와 전체 표본수를 넣으면 zstatistic과 p-value를 반환합니다. 예시에서 A그룹 전환율 5.2%, B그룹 전환율 5.8%를 비교했을 때 p-value가 0.014로 나왔습니다. 이 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유의 수준과 신뢰 수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의 수준 알파는 우리가 기꺼이 감수할 일종 오류의 최대 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0.05를 사용하며 이는 5%의 확률로 실제로는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고 잘못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20번 실험 중 1번은 우연으로 통계적 유의성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급 이상의 실험에서는 알파를 0.01로 설정하여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종 오류와 2종 오류는 A/B 테스트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두 가지 위험입니다. 1종 오류는 거짓 양성으로 실제로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2종 오류는 거짓 음성으로 실제로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1종 오류를 엄격하게 통제하면서도 2종 오류를 최소화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줄이면 다른 쪽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검정력과 표본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검정력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 때 그 효과를 올바르게 감지할 확률입니다. 일반적으로 80% 이상을 권장합니다. 검정력은 표본 크기, 효과 크기, 유의 수준 세 가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표본이 작으면 검정력이 낮아져 실제 효과를 놓칠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무작정 표본을 크게 할 수도 없으므로 적절한 검정력을 기준으로 필요한 표본 크기를 역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태티스 모델즈를 사용하면 필요한 표본 크기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프로포어션 어펙트 사이즈 함수로 기준 전환율과 기대 전환율의 효과 크기를 구하고 살브 파워 함수로 필요한 표본 크기를 역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전환율 5%에서 0.5%포인트의 개선을 감지하려면 각 그룹당 약 6만 1천 명이 필요합니다. 효과 크기가 작을수록 필요한 표본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효과 크기의 중요성을 이해합시다. 통계적 유의성과 실질적 유의성은 다릅니다. 표본이 매우 크면 아주 작은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해질 수 있습니다. 전환율 5%와 5.01%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더라도 비즈니스적으로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P-value뿐만 아니라 코헨의-D나 신뢰 구간으로 효과의 크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중 비교 문제는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여러 지표를 동시에 검정하면 우연히 유의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20개 지표를 검정하면 0.05 유의 수준에서 적어도 하나가 우연히 유의할 확률이 64%에 달합니다. 해결 방법으로 반페로니 보정이 있는데 이는 알파 값을 검정 횟수로 나누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20개 지표를 검정하면 보정된 알파는 0.0025가 됩니다. 스태투스 마델즈의 멀터플리터스츠 함수로 반페로니 보정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원본 P-value 배열을 넣고 메서드를 반페로니로 지정하면 보정된 P-value와 U의 여부를 반환합니다. 예시에서 원본 P-value가 0.048이었던 세 번째 지표는 보정 후 0.240으로 올라가 미유의로 판정됩니다. 반면 0.00이었던 다섯 번째 지표는 보정 후에도 0.010으로 유의하게 유지됩니다. 신뢰 구간은 P-value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95%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P-value가 0.05 미만인 것과 동일합니다. 또한 신뢰 구간의 범위를 통해 효과 크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구간이 좁을수록 추정의 정밀도가 높고 구간의 위치로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어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컴페어 민즈를 사용하면 두 그룹 간 비율 차이의 95% 신뢰 구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각 그룹의 비율 신뢰 구간을 구하고 컨핀트 디프 메서드로 차이의 신뢰 구간을 얻습니다. 신뢰 구간의 하한과 상한이 모두 0보다 크거나 모두 0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구간의 폭이 좁을수록 결과의 신뢰성이 높습니다. 실전 A-B 테스트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사전에 정의한 유의 수준과 검정력을 준수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P-value뿐만 아니라 효과 크기와 신뢰 구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셋째, 다중 비교 상황이라면 반페론이나 벤저미니 학버그 보정을 적용했는지 점검합니다. 넷째, 사전 계획된 분석 계획을 엄격히 준수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P-value, 효과 크기, 신뢰 구간 세 가지를 함께 보고서에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P-value만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16년 미국 통계학회는 P-value의 올바른 사용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P-value는 하나의 증거일 뿐이며 도메인 지식, 효과 크기, 신뢰 구간, 반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코스의 다음 단계에서 배울 CUPD나 CUPAC 같은 기법은 P-value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험의 민감도를 높이는 고급 방법들입니다. 오늘 통계적 유의성과 P-value의 핵심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넷플릭스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하는 CUPD, CUPAC 등 실험 민감도 향상 기법을 다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